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하면 안 돼? 하면 되지. 해야지. 시즌 3인데? 안녕하세요. 소울지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올린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 캐나다하고 한국의 두 남자 집 짓기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요. 실제 집을 지으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시즌 3로 해서 이제 간만에 또 이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며칠 전에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고 건축 관련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간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좀 이제 카페로 넘어가서 이제 얘기 나누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좀 카페가 소음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카페로 넘어가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 저기 되게 요번에 2년 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차고 짓고, 차고 공사 하고. 근데 2년 전에 본집 짓고 60평짜리 집을 짓고 요번에 이제 또 차고 한 45평짜리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원래는 올해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어. 그래서 공사를 지붕까지 다 하고 한국으로 왔어야 되는데, 3월에 도면을 넘겼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구조 설계하는 그 아저씨가 아파트 설계도 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집 일이 밀려가지고 내가 그 도면을 6월 달에 받았어. 그래서 3개월을 날린 거지. 근데 그게 평수가 몇 평인데? 45평? 45평? 근데 45평인데 어. 차고니까 이게 그냥 기둥으로만 이루어지고 벽은 한쪽만 벽이 있는데, 아무튼 그 풍압 때문에 설계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야, 근데 차고가 45평이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평수인데 진짜 대단하다. 나중에 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뭔가 비가 올 때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겸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좀 커지게 된 거야. 뭐 하여간 이번에도 그 2년 전에 본체를 잘 지었듯이 가라지라고 그러냐? 아니, 이거는 카포트. 카포트? 카포트 45평, 겸사겸사 45평 짓는 건축물도 이제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좀 잘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24년도 연말을 기해서 또 한국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요번에 좀 공교롭게 한국에 눈이 왔지. 눈이 많이 온 거야. 폭설로. 나 오고 며칠 있다가 눈이 왔어. 나도 지금, 겪었어. 지금 오늘도 우리 집에 와서 봤듯이 물바지가 이렇게 다 망가졌잖아. 이게 폭설로 인해 가지고. 그랬듯이. 그런데 지금 그 우리 형은 그 캐나다에서도 나는 되게 부러운 게 그 스키 강사 자격증도 있잖아. 그리고 직접 그거 한 거 영상도 올렸었고. 그래가지고 와, 그 눈하고 진짜 친한 사람이구나. 되게 부러웠고, 스포츠 뭐 그런 쪽에서. 그런데 분명 겨울에는 거기가 눈이 올 줄 알았는데 거기는 한국하고 반대로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 몇 번은 눈이 오더라고. 눈이. 그리고 습설도 가끔 와. 그래서 나도 한번 비슷하게 겪었는데, 습설이 무게가 있어가지고 무섭지. 근데 그게 습설이 한번 오면
그냥 바로 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온도가 조금 애매하게 차가운 기온에서 습설이 오면 이게 지붕에 쌓이잖아. 그 지붕에 쌓이면 그게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그런 다음에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무게 때문에. 근데 실예로 지금 요번에 그 한국에 폭설이 온 것 때문에 웬만한 건축물들은 지금 다 망가졌거든. 습설에 의한 지금 건축물이 망가졌는데 지금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습설이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 허가나 아니면 건축 준공이 날 때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에 대한 것만 통과가 되면 그냥 준공이 나서 그냥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거든. 근데 캐나다는 어떤지 아니면 캐나다도 또한 한국처럼 그냥 살았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야. 습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밴쿠버에 아파트지,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인데 거긴 콘도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한 20층짜리 아파트다.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 하던 방식대로 외벽 공사를 한 거야. 캘리포니아는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 쓰는 방식이라 그래서 썼다가 겨울에 밴쿠버가 비가 몇 달 동안 내리는 데인데 비가 엄청나게 오다 보니까 벽에 물이 샌 거야.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때 막 그 보상하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이 외벽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한 그 방수 처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말하자면 빌딩 코드에 그게 들어간 거지.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거기도 뭐 이런저런 일이 발생한 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대형 사고가 한번 터지면 그거로 인해서 법이 바뀌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눈이 갑자기 습설이 와본 적이 없잖아. 처음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천재지변이야. 천재지변이라서 뭐 내 생각인데 나라가 이거를 미리 알아서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천재지변이라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문제겠지만 캐나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법이 매년 바뀌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뭐 캐나다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런 추후 보완을 하는 시스템이 이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북미는 그래도 그걸 보완이라도 했지. 근데 한국은 이제 과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냐 그게 이제 좀 의문스러운 거고 또 우리 동네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 목조주택인데 그러니까 형 아까 봤잖아 마지막에 그 집 짓는 거 근데 그 집이 지붕 벤트가 없어. 그리고 벽체가 그 세라믹 사이딩 비슷한 거를 붙이는데 레일 스크린을 안 걸고 클립을 바로 합판에다가 붙이고 바로 그 외장재를 붙이는 거야.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리고 밑에 하부는 뭐냐면 기초가 엉망이다 보니까 벽체가 공중부양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총체적인 난국은 다 그렇게 지어지는 그 집이 근데 그 집이 2층 집인데 그러면 2층 집이면은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내진 설계도도 관련된 거를 넣어야지 준공이 나거든. 그러면은 그 관련된 시공을 할 때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분명히 사용 승인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용 승인은 누가 내줘? 관청에서 내주잖아. 그런데 그 전에 관청에서는 무슨 일을 해? 이런 걸 지켜야 사용 승인을 낸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걸어주잖아. 그러면 그렇게 지어져야지 준공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그거를 사용 승인을
낼 수 있는 그 어떤 감리가, 물론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그 타 지역에, 한국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그 건축사가 와서 감리를 보긴 보거든. 그런데 그 감리를 본다고 한들 제대로 지어진 시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준공이 난다고. 난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 준공이 나면 안 되잖아. 근데 안 되지. 준공이 나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지, 한국이. 근데 캐나다도 그러냐 궁금한 거야.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동네마다 인스펙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떤 동네는 인스펙터가 깐깐해. 어떤 동네는 인스펙터가 좀 뭐랄까 덜 깐깐한 거야. 그래서 건물이 막 이상하게 지어져도 다 통과를 시켜주는 거지. 근데 그때 내가 무슨 교육을 받을 때였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덜 깐깐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때문에 그 동네 집이 다 망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케바케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되게 깐깐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이 인스펙터를 하면은 어느 정도 하자가 있어도 거기도 그런 식으로 승인이 나겠지. 그럼 뭐 한국하고 똑같나? 별다를 근데 게 이제 없나? 빈도수가 좀 덜하겠지 아무래도.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진 설계다 뭐 그러면서 내진 설계 그 관련된 그 시공법을 이제 관청에서 요하고, 그다음에 설계도에도 이제 그게 들어가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시공이 되는데, 내진 설계 관련된 그 시공 자재를 써야 되는데, 그 자재는 일단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온 자재를 썼어. 그런데 그거를 피스로 조여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맞는 피스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목공 피스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고정만 시켜놓은 거지, 그 목공 피스로. 그랬는데 나중에 준공 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그 집이. 근데 나는 그 집을 직접 봤거든.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면은 내진 설계를 왜 했어? 돈 들여가지고, 건축주가. 내진 시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자재 하나, 겉으로 보여지는 자재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러면 내진 그냥 시공이 됐다고 관청에서 그 감리가 준공을 그냥 내준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 판이. 한국의 현실이 이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준공이 나가지고 사람이 살아.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황당하다, 지금. 한국에서 집을 지어보고 캐나다에서 집을 지어본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적용하고, 그리고 어떤 걸 좀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고 올해 지금 이제 시즌 3로 해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할 줄도 몰랐지만 그때는. 근데 또 이렇게 돼서 기회가 돼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5평 그 카포트? 카포트.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돼요? 그치. 아,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야? 아, 기초를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기초가 50에서 60%는 되는 것 같아. 기초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유튜브 영상에 올릴 거야? 아니 안 요즘 올릴 거야, 이제? 난 유튜브 요즘 저거 뭐야 수익 정지돼가지고 요즘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데. 귀찮지.
뭐 귀찮다기보다 동기부여도 안 되고. 내가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아웃풋이 적다?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유튜브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그런 처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종류의 채널이 예를 들어 영상을 찍으려면 굉장히 찍기가 힘들거든. 밖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내 일에도 지장이 진짜 생기고 엄청 지장이 많지. 그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결과물이 좋게 안 오니까 사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지. 찍기도 편하고. 근데 그 유튜브라는 게 어떤 삶의 그 활력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들어가는 인풋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뭐 그게 좀 한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나는 이제 형하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요거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릴 거지만 2년 전에 찍었던 영상 지금 내가 메인으로 우리 그 소울라임 채널 메인으로 올려놨거든. 근데 나 지금 보면은 너무 젊은 거야. 얼굴이 팽팽하고 어떤 그냥 추억거리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전에 또 찍었던 또 영상도 좋았고 뭐 나름대로 그냥 우리 어떤 인생의 흔적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형도 지금 고프로 아니 저거 카메라로 조금씩 이렇게 짤 영상 계속 모아나가잖아. 그게 이제 나중에 쫙 그 어떤 화면에서 그 넘어가면서 보여지는 그렇지. 인생의 흔적이잖아. 그거 남기려고 형도 찍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듯이 뭐 요것도 하나의 나는 그렇게 보니까 좋은 것 같아. 이번에 뭐 이렇게 해서 시즌 3 캐나다하고 한국의 두 남자 집짓기 에피소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즌 2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즌 3, 시즌 4가 되면 또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정확히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영상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만나면 영상을 찍어서 그때그때 어떤 두 남자 집짓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